자, 문법 해볼까요? 오늘은 품사입니다. 품사. 품사인데, 뭐 교재 볼 일 별로 없어요. 근데 문법 교재 있긴 하지만 우리 문법 교재 거의 안 보고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품사입니다. 근데 사실 다음부터는 품사부터 해야 돼. 품사를 잘 모르니까 다른 걸 못해요. 자, 품사는 어떤 말이에요? 품사는 단어의 성질을 나타낸다. 그래서 성질이 공통된 것끼리 분류해 놓은 말을 품사라고 합니다. 품사. 자, 우리나라 국어는 품사가 몇 개예요? 몇 개? 9개. 구품사예요, 구품사. 자, 구품사 까먹지 마세요. 국어니까 구품사. 아, 그리고 영어는 몇 품사? 영어는 8품사잖아요? 한국어잖아? 한국어. 아, 이건 0이고 이거는 1이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1. 부품사. 이렇게 부품사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영어의 품사보다 하나가 더 많습니다. 일단 품사를 써보고 들어갈까요? 자, 총 품사는 9개. 그리고 사자 돌림이요. 사자 돌림. 그래서 사로 끝납니다. 의사, 변호사, 장의사? 아, 장의사도 쳐주나요? 네. 그래서 사로. 자, 뭐 있어요?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그리고 저는 감탄사부터 감탄사. 그리고 조사. 아, 벌써 팔 아픈데? 동사. 그리고 형용사. 마음이 고진지 안 고진지 알 수 있어. 아, 이 정도면 곧죠? 일단 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세 개, 세 개, 9개. 자, 그래서 일단 품사 대부분 알지 않나요? 자, 모르는 것 좀 체크해볼까? 명사 뭔지 알죠? 영어를 워낙 많이 하시니까 대명사 알죠? 수사 알죠? 관형사 알아요? 관형사 뭔데요? 엄청난데? 자, 부사 알아요? 부사는 아무도 끄떡지 않네. 부사 몰라. 자, 감탄사 알죠? 네, 감탄사 모르는 사람. 조사 알아요? 네, 이거 좀 끄떡이는 게 없어지죠. 동사 알아요? 알고? 형용사. 형용사도 좀 없어졌는데 점점 내려갈수록 끄떡이는 게 없어지는데요. 자, 그래서 어쨌든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암기하셔야 되는 거. 사실 이거 다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도 암기해야 되는 거 있으면 바로 이거예요. 자, 품사 라인에서 문장은요, 체언과 용언의 결합이에요. 체언과 용언이 결합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갑자기 품사인데 언이 나와서 당황하셨죠? 이게 성질 비슷한 것끼리 또 묶어놓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체언 뒤에는 조사가 붙습니다. 다른 것에는 조사가 붙지 않아요. 자, 보조사는 얘기가 다릅니다. 근데 격조사는 정확하게 격조사는 체언에만 붙어요. 오늘 다 설명할 거야. 자, 요거 기억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체언을 수식해주는 말. 방금 우리 상수가 이야기했죠. 바로 뭐라고? 관형사.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한다.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한다. 자, 그리고 용언을 수식하는 말은 부사. 부사는 용언을 수식한다. 자, 이 공식이에요, 공식. 자, 그리고 감탄사는 이것도 안 해오셔도 돼. 감탄사는 독립해서 이렇게 쓰입니다. 자, 그래서 체언과 용언의 결합으로 문장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체언을 꾸며주는 애를 관형사, 용언을 꾸며주는 애를 부사, 그리고 조사는 어디에만 붙는다? 체언에만 붙는다. 이게 문법의 시작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거부터 했어야 되는데. 이거부터 하고 의문도 하고 다른 것도 했었어야 되는데. 자, 이거를 안 해갖고 앞에서 헷갈렸을 거야.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체언하고 용언 있죠? 얘네들의 정체를 이제 해볼게. 자, 얘네들을 이제 묶어갖고 체언이라고 해요. 체언. 체언이 뭐니? 몸체의 말씀어자. 그래서 몸뚱아리가 될 수 있는 말. 자, 용언. 사용하는 말. 그러니까
서술해주는 애, 서술을 당하는 애, 주체가 될 수 있는 애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서술해주는 애는 바로 여기 사실 격조사를 포함해서 서술 격조사를 포함해서 얘네를 용언이라고 합니다. 용언. 자, 채원하고 용언 됐죠? 자, 그러니까 명사, 대명사, 수사를 수식한 애가 관형사, 그쵸? 동사, 형용사를 수식한 애가 부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도 해볼게. 자, 관형사를 수식언이라고 하고요. 수식언. 그리고 부사도 수식어. 왜? 꾸며주는 말이니까. 꾸며주는 말. 앉으세요. 지문 없나? 지문 등록 안 했어? 지문 등록 오늘 꼭 해요. 네. 지문 등록 안 하신 분들 꼭 하세요. 날씨 추워서 이제 문 닫아놓을 거야. 너무 추워. 자, 그래서 꾸며주는 말. 그 다음에 감탄사는 이렇게 보시면 문장에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독립언이라고 해요. 독립언.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말. 자, 그리고 감탄사 지금 언급했으니까 감탄사 설명합니다. 아, 응? 에? 어? 어머, 깜짝이야. 뭐 이런 게 다 감탄사. 자, 문장에 크게 역할을 주지 않아요.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 감탄사 끝. 자, 그리고 조사를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 준다고 해서 얘를 뭐라고 해요? 관계언이라고 합니다. 관계언. 그리고 용언 서술해주는 말. 자, 되셨나요? 관계언, 관계언. 자, 근데 조사에 점점점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조사부터 설명합니다. 조사부터. 자, 조사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격조사랑 보조사로 나눠. 격조사와 보조사로 나누어집니다. 격조사는 그냥 격을 나타내는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서 주격. 그러니까 영어에서 생각해봐. 목적격, 소유격 이런 거 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자, 그렇게 만들어주는 애요. 어디에 붙어서? 체언에 붙어서. 자, 그래서 해봐. 자, 누구 할까? 수지 하자. 나는 수지밖에 안 떠오르네. 자, 수지를 주어로 만들어봐요. 그러면 수지, 가 하면 되죠? 자, 가하고 똑같은 거. 그러면 여기에 좀 이상하긴 하지만 지를 넣어보자. 이러면 뭐가 붙어요? 이 붙죠. 자, 이하고 가. 이게 뭐가 되겠어요? 주격조사. 주어로 만들어주자. 그러면 목적어로 만들어 볼까요? 수지를 하면 되죠. 를하고 똑같은 애는 받침이 있으면 을이 되겠지. 자, 그러면 혹시 보어로 만들 수 있나요? 다 써보자. 자, 주어, 목적어, 또 뭐가 있냐면 보어가 있고요. 서술어도 있고요. 반영어도 있고요. 그리고 부사어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독립어도 만들 수 있어요. 자, 보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보어가 뭔지 모르겠어. 보어 알만한 사람이 안 보이네. 보어 그래 알만한 사람이 안 보이네요. 네. 보어 알아요? 그 희망을 걸보자. 보어 알아요? 네. 자, 끝났어. 나의 희망이 끝났어. 자,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가 있을 때 보어가 생겨요.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가 자, 이거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아니다가 썼어. 이게 사투리로 쓰면 어떡하니? 자, 그래서 뭐뭇이 되다, 뭐뭐가 아니다. 뭐뭇이 아니다, 뭐뭐가 되다. 이 경우만 보어가 생겨요. 보어가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역시 수지가 되었다. 수지가 아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보어입니다. 주어가 돼요.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복격조사. 복격조사. 자, 서술어로 만들 수 있어요? 수지를 서술어로 만들어. 그치? 얘는 이분은 수지이다 넣으면 서술어가 돼. 그러면 뭐야? 서술격 조사. 자, 관용어 만들 수 있어요? 관용어. 관용어는 뭐라고? 체언을 수식해주는. 관용사하고 똑같아요. 일단 똑같다고 생각해. 아직 문장 성분은 안 했으니까. 그러면
자, 책인데 누구의 책? 수지의 책. 그러면 과정급조사. 그렇죠? 그리고 부사어는 용원 이렇게 서술하게. 자, 수지에게 가다. 한테, 으로, 부터. 이러면 부사격 주사. 자, 그리고 독립어는 수지야 이런 게 호격 주사예요. 이렇게 하면 독립어가 돼요. 자, 그러니까 자, 격조사는 뭐예요? 체언에 명사, 대명사, 수사 체언이에요. 체언에 붙어서 이런 문장 성분 역할을 하게 만들어주는 애. 걔가 격조사. 되셨나요? 자, 형태소로 생각하시면 뜻이 있어요, 없어요? 하, 이, 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형식 형태소. 혼자 쓸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의존 형태소. 자, 이게 격조사. 자, 되셨나요? 자, 보조사까지 이제 설명해요. 자, 격조사인 상태에서 봐. 수지가 간다 했어요. 그리고 수지는 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의미가 똑같아요? 둘이? 두 문장이? 다르죠? 다른 거 보여요? 자, 이거 잘 모르겠어요. 수지도 간다 이러면 의미가 달라져 버리죠. 자, 그런데 수지는 간다 그러면 수지는이 주어져. 수지도 간다. 수지도 주어져. 오케이? 자, 격조사는 갑니다. 그런데 격조사 자리에 다른 애들이 들어오면서 더 의미를 부여해주는 애들을 보조사라고 해요. 자, 그럼 보조사는 뜻이 있나요? 뜻은 없어요. 역시 이렇게 는 이거 자체, 도 자체로는 뜻이 없잖아. 그래서 조사하고 똑같이 형식 의존 형태소입니다. 그런데 체언에 붙어서 의미를 더해주거나 역시 한정해주는 걔네들을 보조사라고 합니다. 보조사. 조사인데 조사의 성격을 가지는데 뜻을 더해줘. 보조사.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 보조사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는데 봐. 밥만 먹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여기로 하면 서술어죠? 자, 얘는 뭐예요? 문장 성분이 목적어예요, 목적어. 우리는 목적어 하면 자꾸 을를 찾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를 밥을 먹었다. 이렇게 하면 목적어 쉽게 찾아요. 근데 밥만 되어 있으면 못 찾아. 이렇게 보조사리에 격조사를 넣으면서 문장 성분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보조사가 문장 성분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조사는 의미를 더 더해준다. 자, 어쨌든 격조사는 어디에만 붙는다? 체언에만 붙는다. 이거 기억. 근데 보조사는 다른 데도 붙을 수가 있어요. 다른 데도 붙을 수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보여줍니다. 자, 격조사하고 보조사의 차이 이제 아셨죠? 자, 되셨나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거를 설명해야 돼요. 자, 여기 이제 점점점을 해놨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용언의 분류에 들어가는 애가 서술격 조사까지 들어가요. 여기다 쓰지 마. 이거 치고. 서술격 조사까지. 서술격 조사가 뭐였다고? 이다까지. 이것까지 서술해주는 말이죠. 그래서 이분은 수지이다. 그럼 서술어가 되잖아. 그쵸? 그리고 간다. 예쁘다. 그치? 자, 그리고 이런 서술격 조사와 동사, 형용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간과 어미로 쪼개지고 이거 계속 설명했으니까 아실 거야 이제. 그죠? 그리고 어미가 교체가 돼요. 서술격 조사도 역시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봐봐. 이다, 이고, 이니, 이어서, 일까, 이자 다 되죠.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술격 조사까지 포함해서 동사, 형용사를 활용할 수 있는 말, 활용할 수 있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가변어라고 해요. 가변어.
형태가 바뀌는 말, 바뀔 수 있는 말. 다시 어미 활용을 하는 애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미 활용을 하지 않는 애들을 나머지 애들이야. 격조사를 빼고 전부 얘네들을 뭐라고 합니까? 변화하지 않는 말, 불변어라고 합니다. 자, 가변어, 불변어 차이 아시겠어요? 어감과 어미로 쪼갤 수 있으면 가변어, 아니면 불변어. 간단해요. 서술격조사, 동사, 형용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불변어.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동사와 형용사 갈게요. 자, 동사는 뭐 나타내는 말이에요?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형용사는 뭐 하는 말이에요? 꼭 물어보고 싶은데 상수에 뭐 하는 말이에요? 형용사는? 네? 아, 그래요. 아니, 정답을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라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꾸며주기도 하는데 영어 선생님이 너무 박아놔서 그래요. 형용사는 서술해주는 말. 뭐를 서술해? 움직임을 서술하면 동사, 상태나 성질을 설명해주면, 서술해주면 형용사입니다. 꾸며주는 건 그 다음 쓰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동사, 형용사를 이걸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움직임을 나타내면 동사,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면 형용사. 끝이야.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또 잘 구분 못해요. 구분 잘 할 것 같은데 나중에 또 못해요. 그래갖고 그거 구분하는 게 포인트거든요. 구분하는 거 알려드립니다. 자, 동사를 세 개만 써볼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동사, 여러분의 심리 상태 제가 해볼까요? 자, 가다, 먹다, 자다. 딱 이거 하고 싶잖아요. 집에 가서 밥 먹고 자고 싶잖아. 정답이죠. 네, 정답. 네. 자, 그래서 이게 움직임. 이게 당연히 동사인 거 다 알고요. 그지? 자, 형용사는. 형용사는 뭐가 형용사죠? 자, 예쁘다. 크기가 크다. 두껍다. 요런 게 형용사겠죠.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자, 이렇게 있으면 구분 잘 하세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게 동사야, 형용사야?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때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간단하게 구분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 동사는 기본적인 성질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자, 가고 있어요. 근데 걔를 보고 다르게 표현하지 않아요. 걷고 있어. 그걸 보고 다르게 표현하지 않아. 먹고 있어. 먹고 있는데 너 왜 수영하고 있니? 너 왜 노래하고 있니? 너 왜 자고 있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먹는 건 누가 봐도 먹는 거야.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 자, 그런데 형용사는 자, 예뻐요. 제가 예뻐요? 아, 지금 어디선가 누군가 비웃었는데. 자, 커요? 제 팔목 두껍나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죠. 자, 기준에 따라서 달라져. 그러니까 형용사는 주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애를 동사, 형용사로 판별하실 때 빨리 판단하시려면 딱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이걸 생각하셔서 딱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문제 상황은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색채예요, 색. 색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칠판 하얀색이잖아요. 이견이 없잖아. 아, 이견이 있을 수 있나? 누르끼리 한데요. 이렇게. 자, 요거는 검정색이잖아요. 하늘은 파란색이잖아. 색상은 파란색이잖아. 이건 누가 봐도 그렇잖아. 그러면 객관적이니까 동사인가요? 자, 색채어를 뭐라고 하냐면 객관적 형용사라고 하거든. 그래서 객관성, 주관성의 이 동사와 형용사의 판단 기준이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문법 교과서에 이런 걸 언급하지 않아요. 참고서에 이게 언급이 안 돼 있어. 왜? 이게 당연한 거니까.
근데 우린 당연한 걸 너무 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너무 당연해서 문제에는 이게 출제가 안 돼요. 우리는 그냥 구분할 때 이거 쓰는 거야. 그럼 문제는 동사 형용사의 구분은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요. 자, 현재형 생각해봐요. 현재형. 현재형 어미를 붙이는데 자, 간다, 먹는다, 잔다. 되죠? 자, 예쁜다, 큰다. 큰다 왠지 되는 것 같아. 그거는 좀 이따 설명. 자, 근데 크기가 큰다. 안 되죠? 두껍다. 안 되죠? 자, 현재형을 취할 수 있어요? 취할 수 없어요. 이렇게 돼. 자, 그리고 다른 것도 해볼게. 명령형도 해볼게. 자, 명령형을 하면 가라, 먹어라, 자라. 명령이 되지요? 근데 예뻐라, 커라, 두꺼워라. 안 돼요. 명령형을 사용하면 다른 걸로 바뀌어버려요. 뭘로 바뀌는지 알아요? 감탄형으로 바뀌어요. 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형용사. 자, 그 다음에 청유형도 가볼게요. 청유형. 청유형은 또 뭐예요? 자, 가자, 먹자, 자자. 돼요. 근데 형용사는 예쁘자, 크자, 두껍자. 안 돼요. 자, 그래서 현재형 어미, 명령형, 청유형 어미를 취할 수 있으면 동사가 됩니다. 그리고 취하지 못하면 형용사가 됩니다. 자, 일부 아이들은 이 중에 현재형과 명령형, 청유형 어미 중에 하나는 취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라도 취할 수 있잖아. 그러면 동사가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는 객관적, 주관적으로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다를 설명해 볼게. 크다, 크다인데, 자, 크다가 뜻이 두 개 있잖아요. 자, 크기가 크다. 자, 얘가 커요, 작아요? 자, 얘가 커요, 이거 안 보여요? 착한 사람 보이는. 네. 아, 그럼 내 눈에도 안 보이겠구나. 자, 그러면 크기가 크다, 작다. 이거는 크기가 이렇게 하면 얘는 주관적이니까 형용사가 되죠. 자, 그런데 아이가 크다. 식물이 크다. 이렇게 됩니다. 거기는 현재형이 되잖아. 아이가 큰다. 식물이 큰다. 키가 큰다. 이렇게 되잖아. 그때는 무슨 의미죠? 잘하다의 의미죠. 잘하다. 자, 그럴 땐 잘하다라는 건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동사가 되네. 이 글씨 이거 뭐야? 그리고 큰다. 현재형이 되니까 동사가 됩니다. 이게 품사의 통용이라고 하거든요. 한 가지 단어가 여러 가지 뜻. 자, 소리는 같은데 서로 다른 동음 이어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돼요. 자, 동사, 형용사의 포인트까지 다 설명했어요. 조사까지.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 봅시다. 자, 명사, 대명사, 수사. 자, 명사 다 아시죠? 명사 다 압니다. 그죠?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그래서 고유명사가 있고 보통명사가 있고. 고유명사 뭔지 알죠? 네, 세상에서 유일한. 자,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애들. 그 다음에 이제 명사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내용 꼼꼼히 하면 할 것 되게 많은데 근데 여기는 맛만 보는 거니까 포인트만 이야기해요. 포인트만. 자, 명사에서 포인트가 되는 건 이게 지우기 쉬운데. 자, 명사에서 포인트가 되는 건 의존 명사와 도사를 구분하는 게 포인트예요. 자, 의존 명사라는 의미가 있어요. 의존 명사의 반대쪽은 자립 명사예요. 명사들은 일반적으로 전부 자립성을 가지고 있어요. 혼자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거 봐봐. 거. 사과가 몇 개 있어? 한 개 있어. 이런 개. 한 개, 두 개 할 때 개. 다 명사거든요. 것도 명사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한 개가 있다. 이렇게 있어. 이것을 다오. 근데 앞에 얘를 수식하는 말들을 없앴어요. 문장이 성립이 안 돼요. 그죠? 명사인데도 불구하고. 왜? 명사니까 뭐가? 조사가, 격조사가 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 쓸 수 없어. 이것을 다오 한 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수식하는 말이 필요해요. 이런 애들을 의존 명사라고 해요. 명사인데 의존성을 지닙니다. 자,
이 의존 명사와 조사를 구분하는 게 포인트다. 자, 조사는 뭐였어요? 체온에 붙어서 역할을 해주게 만드는 애. 이게 조사와 정확하게 말하면 보조사와 의존 명사가 형태가 똑같은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구분하는 게 포인트예요. 쉬워요. 자, 그래서 자, 이거 예문을 가볼게요. 자, 먹을 만큼 먹어라. 나만큼만 해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는 의존 명사고요. 하나는 조사예요. 아시겠어요? 찾을 수 있겠어요? 찾는 법 되게 쉬워요. 띄어쓰기를 통해서 찾으면 돼요. 띄어쓰잖아요? 그러면 의존 명사예요. 붙여서 쓰잖아요? 그러면 조사예요. 구분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띄어쓰기 안 돼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띄어쓰기를 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럼 구분을 어떻게 하냐? 자, 구분하는 건 쉬워요. 자, 앞에 설명했죠? 불변어, 가변어 개념 잡으셨나요? 자, 어미 활용을 하는 애들은 가변어, 활용을 하지 않는 애는 불변어. 자, 그래서 조사는 뭐 뒤에 붙는다고요? 체언 뒤에 붙는 게 조사예요. 자, 그래서 어떤 단어가 의존명사인지 조사인지 구분하실 때는 앞에 있는 단어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단어가 뭐가 되면 불변어가 되면 불변어 위쪽이죠. 그러면 체언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다음에 오는 것은 뭐가 와요? 조사가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붙여서 써요. 그런데 이것도 쓸까? 아니, 그냥 써놓자. 가변어가 와요. 위에는 불변어야. 자, 가변어가 오면 뒤에는 뭐가 붙어요? 가변어가 수식해주는 의존 명사가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띄어서 써요.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나는 딱 보이죠? 체언이죠? 그러니까 얘 조사니까 얘 붙여서 쓰는 뭐가 돼요? 조사가 됩니다. 자, 먹을은 활용하는 말이잖아. 먹을, 먹고, 먹자, 그치? 자, 그러니까 얘는 가변어예요, 그죠? 가변어니까 뭐가 됩니까? 띄어서 씁니다. 의존명사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는. 또 나중에 되면 또 이제 조사와 어미를 구분하세요.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그것도 그때 또 알려드릴게요. 자, 명사의 포인트는 저 정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대명사. 대명사는 몇 개의 단어를 아셔야 돼요. 자,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 나타내주는 거. 그치? 다 이해하세요. 그죠? 네. 그래서 대명사는 뭐 예를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셔야 되는 단어는 바로 뭐냐면 미지칭. 처음 들어보죠? 부정칭. 그리고 제비칭. 요거 아시면 돼요. 요거. 자, 미지칭은 뭐냐면 화자가 대상에 대해서 정체를 모를 때 미지, 알지 못하는 인칭이다. 그래서 미지칭. 그리고 부정칭은 정하지 않은 거야. 딱 걔를 정하지 않은 인칭. 이런 뜻이에요. 둘 다 누구로 설명할 수 있어. 누구. 거기 누구세요? 했어요. 방금 몇 명 들어다봤죠. 저희 연기력이. 네. 자, 그래서 누군데 제가 정체를 모르잖아. 그러면 미지칭. 미지의 인칭. 뭔지 알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 누가 자니?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누구는 뭐가 돼요? 딱 지정하지 않았죠. 누가 나가서 아이스크림 사올래? 정하지 않죠. 근데 여기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정하지 않은 인칭. 자, 별로 어려운 개념 아니죠? 미지칭, 부정칭. 한자예요. 자, 그 다음에 제기칭. 자, 영어에서 제기대명사가 있죠. 제기대명사가 뭔가요?
문장에서 나온 애를 다시 가리키는 게 제기대명사예요. 자, 그러면 제기층은 바로 문장에서 나온 애를 다시 가리키면 돼. 자, 철수는 말했다. 그가 바보 같다고 했어. 그치? 그럼 얘 가리키는 거잖아. 이게 제기층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제기층 간단한데 제기층에서 이거 아시면 돼요. 당신. 당신이란 말. 자, 이거를 어휘를 몰라서 많이 틀리세요. 자, 당신은 2인칭으로 쓸 수 있죠. 2인칭 그것도 존칭과 낮춤말로도 쓰일 수 있어요. 낮춤말로 할 때는 당신 주차를 이렇게 하면 돼? 이러면 낮추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 여보자기 당신으로 하면 당신 식사하셨어요? 이러면 존칭이 되죠. 그러니까 당신이 되게 여러 가지로 쓰여요. 근데 제기칭으로 쓸 때는 당신이요 3인칭으로 씁니다. 그리고 존칭이 이것만 기억하시고 이걸 몰라. 할부지는 말씀하셨어. 당신의 인생을 즐기셨다. 그러면 당신은 할부지를 가리키죠? 이럴 때, 야, 할아버지한테 왜 싸가지없게 당신이라고 불러요? 아니에요. 존칭이에요. 높여서 부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존칭으로, 제기칭으로 쓸 땐 존칭이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를 잘 모르셔서 그래요. 자, 그래서 대명사까지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사랑 관형사를 같이 설명해야 돼요. 자, 수사는 체어, 도사가 붙을 수 있는 애. 자, 수사 할 수 있나요? 이거. 수사로 하면. 자, 몇 개 있어요? 한 개 말고요. 하나가 있죠. 얘는요? 얘는, 얘는요? 엄청 잘하시는데요? 굉장한데? 올가 유치원 짱인데요? 네, 유치원 수준이죠. 자, 이게 수사입니다. 하나가, 둘이, 셋이, 넷을, 다섯이, 이렇게 뭐가 붙을 수 있어요? 체원이니까 조사가 붙을 수 있어요. 격조사가 붙어요. 자, 일단 관형사를 이제 갑니다. 관형사는 뭐를 꾸며주는 말? 체원을 꾸며주는 말. 자, 그래서 관형사의 종류부터 관형사는 뭐가 있나요? 체원을 수식해 주는데 자, 요 예문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이 모든 새, 책 이러면 관형사 다 끝났거든요. 자, 새는 책을 꾸며주죠. 새 책, 모든 책, 이 책, 다 책을 꾸며주죠. 자, 그래서 얘네를 뭐라고 하냐면 자, 이 가리키죠? 지시 관형사라고. 모든 수량을 나타내죠? 수 관형사라고. 자, 그리고 새 성질이나 상태라고 해서 성상 관형사라고 합니다. 자, 관형사는 체온을 수식하는데 이 순서대로 가요. 이 순서가 바뀔 수가 없어요. 안 바뀌어요. 바꿔볼까? 모든 이 새 책. 새 모든 이 책. 안 되죠. 성립이 안 돼요. 중간에 어떤 말도 껴들어갈 수 없어요. 관형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조사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조사는 격조사는 어디에만 붙는다고요? 체원에만 붙어요. 격조사는 체원에만. 자, 관형사는 보조사나 격조사 아무것도 취할 수 없어요. 그냥 관형사는 체원만 수식할 뿐. 체원이 뭐라고? 명사, 대명사, 수사. 체원만 수식할 뿐. 자, 그런데 이제 수사를 써놨죠? 자, 요 수관형사와 수사가 또 이제 포인트입니다. 문제 출제 포인트. 자, 수관형사 쓸 수 있겠어요?
수관형사. 자,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죠. 걔 아까 있지 의존명사예요. 그러니까 채원이야. 채원을 수식하는 애는 관형사. 그러니까 한이 수관형사. 자,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요. 몇 개 있어요? 세 개, 네 개. 자, 몇 개 있어요? 다섯 개 있어요. 자, 일단 수성과 수관형사는 하나, 둘, 셋, 넷, 한, 두, 세, 넷 형태가 달라요. 형태 다른 걸 구분하시면. 근데 잠깐 착각하시면 수사랑 수관형사를 혼돈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 잘 체크하셔야 돼요. 1, 2, 3, 4까지는. 자, 그런데 문제는 5부터 형태가 똑같아요. 6개, 7개, 8개, 9개, 10개, 100개. 형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수사랑 수관형사를 구분하는 게 포인트가 돼요. 자, 구분 어떻게 할까요? 구분하는 거 쉬워요. 자, 뭐라고? 체원에는 조사가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수관형사에는 뭐가 붙을 수 없다고? 조사가 붙을 수 없어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걸로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2명에 그냥 붙였을까? 2명에 3명이 오면 총 몇 명? 5이다. 이렇게 됐네요. 자, 형태가 보이죠? 써놨으니까 수사랑 수관형사랑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다시 보자고. 자, 2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수관형사니까 이거 띄워줍니다, 원래. 그래서, 근데 이렇게 다 붙여놓으면 구분이 잘 안 돼요. 얘는 조사가 아니라 의존명사거든. 자, 얘도 띄워줘야 돼요. 의존명사거든. 얘 수관형사거든. 자, 근데 이 다섯을 보면 어떻게 돼요? 다섯을. 뭐가 붙었어요? 서술격 조사가 붙었죠. 서술격 조사가 붙을 수 있는 건 바로 뭐밖에 없다? 수사밖에, 체험밖에 없다. 이렇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다시 어렵게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다 6명에 7명이 오면 총 14시다. 맞나요? 맞네요. 산수도 잘하네. 네. 자, 그러면 걔네들은 형태가 다르니까 구분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조사를 붙일 수 있는지 없는지, 의존명사를 수식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로 구분하시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수사랑 수관형사의 포인트 이해하겠고요. 이제 관형사 이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자, 그럼 관형사는 이 모든 새 책 이렇게 하면 설명 끝난다고 했죠? 자, 책을 꾸며줍니다. 책을. 체온을 수식한다고 했는데, 자, 뭐를 꾸며줬죠? 책은 명사네요. 자, 명사 오케이 수식했네. 자, 그러면 대명사도 수식하는지 수사도 수식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대명사 수식할 수 있나? 대명사 뭐 넣을까? 그녀 한번 넣어볼까요? 그녀? 이 그녀, 모든 그녀, 세 그녀 되나요? 안 되죠. 대명사 못 꾸며줘요. 이번엔 수사 넣어볼게요. 하나, 이 하나, 모든 하나, 세 하나. 안 되네요. 그죠? 사실은 관형사는요. 명사만 수식해줘요. 근데도 불구하고 체원을 수식한다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문장 성분 가시면 이제 이해가 돼요. 외울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단순화 시켜줘야 돼요. 자, 그래서 관형사는 명사만 수식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관형사는 체원을 수식한다. 이렇게 알아두자. 이게 포인트. 자, 이제 우리는 부사 하나 남았어요. 부사. 자, 부사는 뭘 꾸며주는 말? 용언을 꾸며주는 말. 또 이제 확인해 봅시다. 자, 먹는다. 동사지요? 한지형이 있으니까. 오늘 배운 걸로. 자, 그러면 어떻게 먹어요? 잘 먹어요? 잘 먹는다. 자, 그러면 잘은 뭐 해줘요? 얘를 수식해주네. 그러니까 얘의 정체는 뭐예요? 부사네. 자, 부사니까 불변어. 형태가 바뀌지 않는 말. 자, 되셨나요?
자, 부사랑 이제 관형사랑 구분하실 수 있는 때가 또 오거든요. 네, 간단해요. 명사를 수식하면 관형사예요. 그런데 부사가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우리가 그걸 배웠잖아. 비통사적 합성어를 배웠잖아. 아, 기억 안 나나요? 네. 자, 근데 관형사랑 부사랑 결합하실 때, 그 구분하실 때 어떻게 구분하시냐면, 관형사는요, 어떠한 경우도 조사를 취할 수 없어요. 격조사건, 보조사. 절대 안 돼요. 근데 부사는요, 일부 부사들은 보조사를 취하기도 해요. 보조사를 붙일 수 있으면 부사가 돼요. 얘 붙일 수 있죠. 잘도 먹는다. 이렇게 붙일 수 있으면 부사가 돼요. 자, 되셨나요? 자, 그리고 이제 부사의 쓰임을 봅시다. 일반적으로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주는데 정말 그런가? 자, 아주를 넣어봅시다. 아주. 아주는 뭘 꾸며주죠? 아주 먹는다 되나요? 안 되지. 아주는 자를 꾸며주네요. 그치? 그럼 아주의 정체는 뭔가요? 자, 푸르다. 형용사네. 여기에 아주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아주 푸르다. 그치? 얘도 부사네요. 그러니까 부사는 같은 부사를 꾸며주기도 하네요. 됐어요? 자, 그러면 부사만 꾸며주냐? 여기다가 또 한 번 넣어볼까요? 아주 색채. 그러면 아주는 또 뭐 꾸며주죠? 새를 꾸며주죠. 새는 뭐였죠? 관형사. 관형사를 꾸며주기도 하네. 자, 이번에는 하나, 그녀. 그럼 얘네는 정말 꾸밈을 받을 수 없는 운명일까요? 그러면 바로를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바로 먹는다. 부사죠? 자, 바로 하나, 바로 금. 그러면 수사나 대명사를 꾸며주기도 하네. 자, 그래서 사실 부사는 뭐 해줘요? 다 꾸며줘요. 심지어 체언도 그 명사도 꾸며줘요. 그때는 이제 비통사적 합성이 됐어. 자, 그래서 부사는 모든 걸 다 꾸며준다. 그런데 주로 용언을 꾸며줘.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했던 걸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잡으셔야 되는 건 바로 이 내용. 바로 뭐? 자, 문제는 체언과 용언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자, 체언이 뭔데? 명사, 대명사, 수사. 용언이 뭔데? 동사, 형용사, 거기에 체언 플러스 서술격조. 자, 그리고 체언에는 조사가 붙는다. 정확하게 격조사만 붙는다. 됐나요? 자, 그리고 체언을 꾸며주는 말은 뭐라고? 관형사. 자, 근데 우리 했어, 수업을. 그래서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주는데, 근데 사실은 명사만 꾸며줘. 오케이? 자, 그리고 용언을 꾸며주는 말은 부사. 근데 다른 것도 다 꾸밀 수가 있어. 이게 이제 문법의 시작. 이게 머릿속에 이제 잡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그 문장 성분으로 또 나갈 수가 있거든요. 자, 요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어는 독립적으로 쓰이는. 자, 요러면 다 했어요. 그냥 마침할래.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제가 말 안 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문법은 여기서 끝.